김복희는 어느 날부터 집을 나서는 시간이 눈에 띄게 규칙적이 됩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돌아오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 변화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다니는 시간이 늘었다고만 생각합니다. 김복희가 향하는 곳은 늘 비슷합니다. 오래된 은행 지점, 구청 민원실, 낡은 건물 안에 있는 작은 사무실입니다. 그곳에서 김복희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꺼내놓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집 안작은 방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정리해둔 통장과 계약서가 들어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 남긴 돈, 아무도 몰래 모아온 예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김복희는 통장을 넘기며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가족이 힘들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했던 날들입니다. 그때마다 김복희는 말없이 참고 조금씩 자신 몫을 남겨두었습니다.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토지 지분 서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의미 없는 땅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치는 눈에 띄게 올라 있었습니다. 김복희는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도 조용히 진행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모든 질문은 구체적이고 냉정합니다. 김복희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노로 결정하지도 미련으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 마음속에서는 가족과의 선이 그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그 선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김복희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얼굴입니다. 밥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하고 말을 아낍니다. 가족은 그 모습에 익숙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김복희는 조용히 기록을 남깁니다. 정리한 서류의 목록, 그날 가족의 말과 태도, 자신이 느낀 감정까지 빠짐없이 적어둡니다. 그 기록은 김복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고 결정을 미루지 않게 만드는 증거가 됩니다. 이 준비는 누구를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김복희는 단 하나를 위해 움직입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부터 집 안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옵니다. 이정우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들어갑니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통화는 점점 길어집니다. 김복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에는 점점 피로가 쌓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표정이 굳어있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한숨부터 쉽니다. 박미영 역시 예전처럼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집안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말소리는 줄어들고 서로의 눈치를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김복희는 그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합니다. 이 집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정훈이 추진하던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자금 흐름이 막히고 약속했던 거래가 연달아 취소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됩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걸려오고 우편함에는 낯선 봉투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박미영은 처음으로 불안을 숨기지 못합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합니다. 지금은 다들 여유가 없다는 말뿐입니다. 이정우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맞춰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결정과 책임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김복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이판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지만 집안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일이 저절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 안에서는 김복희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립니다. 예전에는 부담스럽다던 존재가 이제는 마지막 희망처럼 언급됩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도 노골적입니다. 김복희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서는 답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이정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숨길 여유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서성이고 통화가 끝난 뒤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불안이 생활처럼 자리 잡습니다. 박미영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김복희에게 먼저 말을 걸고 안부를 묻습니다. 식탁에서도 김복희의 그릇을 챙기는 척합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김복희는 그 변화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사람의 태도는 필요에 따라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이미 충분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 온기를 받아들입니다. 이정훈 역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예전처럼 퉁명스럽게 지나치지 않고 말을 걸 듯 말 듯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늘 핵심을 피해갑니다. 이판수는 이런 변화가 반갑기만 합니다. 집안이 다시 하나로 묶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박미영은 결국 직접적인 말을 꺼냅니다. 가족끼리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일은 오해였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사과도 책임도 없습니다. 김복희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상대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며칠 뒤 김복희는 가족 모임을 제안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말만 남깁니다. 이정훈과 박미영은 그 제안을 희망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믿습니다. 박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정훈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이판수는 이제 모든 게 잘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대는 모두 같은 착각입니다. 김복희의 목적은 도움도 타협도 아닙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관계의 끝을 정할 생각입니다. 이 모임은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마지막 무대가 될 것입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가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번 모임에는 웃음도 형식적인 인사도 없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 떠 있습니다. 이정훈은 자리에 앉자마자 김복희의 눈치를 살핍니다. 박미영은 애써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지만 손끝이 가볍게 떨립니다. 이판수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김복희는 가장 늦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옷차림, 감정이 읽히지 않는 표정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 봉투가 식탁 위에 놓이는 순간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김복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고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하나씩 꺼냅니다. 등기부 등본이 테이블 위에 펼쳐집니다. 예금 내역서, 보험 증서, 토지 관련 서류가 차례로 놓입니다. 모든 서류에는 김복희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숫자가 드러날수록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갑니다. 이정훈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미영은 숨을 고르며 계산하듯 서류를 훑어봅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후회 그리고 뒤늦은 공포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판수는 말을 잃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왔지만 아내의 삶을 이렇게 몰랐다는 사실이 충격처럼 다가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침묵을 선택했는지 떠올립니다. 김복희는 감정을 섞지 않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아끼며 모아온 결과라는 사실을 차분히 말합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자랑도 없습니다. 이어 김복희는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이 재산은 가족의 위기를 대신 책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자신을 배제하고 무시했던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짚습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이정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박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판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김복희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는 도움을 청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복희가 자신의 삶과 관계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탁자 위에 놓인 것은 돈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서류가 모두 정리된 뒤에도 한동안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김복희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만 남아있고 그 종이들은 마치 이 가족의 과거를 고발하는 증거처럼 놓여 있습니다. 이정훈은 결국 고개를 듭니다.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어떤 말도 늦었다는 사실이 먼저 떠오릅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움직이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복희는 그 모습을 차분하게 바라봅니다. 박미영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숨길 수 없습니다. 도움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계산이 완전히 어긋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제야 과거의 말과 웃음 섞인 모욕이 떠오릅니다.
이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아내가 이렇게까지 혼자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도 이제야 실감합니다. 김복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담으며 탁자를 한 번 더 둘러봅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붙잡는 사람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김복희는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이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선처럼 울립니다. 그 누구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김복희의 삶은 달라집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습니다. 아침을 혼자 시작하고 하루를 자신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일상이 이어집니다. 이정우는 감당해야 할 책임과 마주합니다. 뒤늦은 후회는 남지만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박미영은 자신이 잃은 것이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판수는 말없이 남아 지나간 침묵을 되돌아봅니다. 김복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가장 단단한 선택을 하게 된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김복희가 남긴 마지막 한 줄은 분명합니다. 가족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라는 진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할배버스의 힘이 되어주세요.